어제 MBS 결과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꽤 충격적입니다. MBS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 4개 기관이 합동해서 돌아가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죠. 한국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요 22%였는데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실은 이 여권의 문제점들, 물가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악재가 많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여당에 대한 문제점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지금 물가 이렇게 올라가고 말이야. 지금 뭐 취업률도 떨어지고 지금 쿠팡 문제 하나 해결 못해가 저러고 있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야당을. 아휴, 너네도 아니야. 고개를 돌려버리죠. 바로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은 뭐 워낙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한 대구 경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만 하더라도요, 더불어민주당이 32%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지난 12월 2주차 2주 전 조사에서 23%였어요. 근데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면에 국민의힘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12월 2주차 TK 지지율이 40%였는데요. 2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9%를 유지하고 있어요.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19% 대구 경북에서 이건 뭐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죠. 특히 보면 인천 경기가 18%, 광주 전라는 5%, 대전 세종 충청은 21%, 부산 울산 경남도 23%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심정지 상태입니다. 왜 이럴까요? 근데 본인들은요 막 올라가고 있대요. 올라가고 있는 게 왜 올라가냐? ARS 결과만 보고 올라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ARS 결과는요, 기계음을 가지고 그냥 이 휴대폰만 보고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50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20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눌러버리면.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응답률이 호남이 낮잖아요. 그럼 호남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응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ARS 하신 분들 중에 받은 분 중에서 나이가 70대라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 끊기더라 이런 분들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조금 하신 분들은 그걸 다르게 눌러요. 호남의 20대 그러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수차 이야기한 게 있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변화하겠다. 지난번 충북을 가서 변화하겠다는 이야기만 14번을 했습니다. 근데 변화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 변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기다리라고 하지도 지금 벌써 몇 달이 됐습니다. 기다려달라. 여러분 식당 가서요, 뭐 밥 안 나오잖아요. 손님 기다리세요. 금방 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안 나갑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은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고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에이씨 때려쳐. 이 식당 뭐 하는 거야 이거. 나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당 쟤들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근데 그 대안으로 야당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야당은 뭡니까? 아니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에서 보시면 본인 뭐 야당 뭐 예산 갖고 뭐 한다라면 그냥 계엄으로 군인들 투입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다? 이거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못하는 거하고 뭐 잘못하면 그냥 군 동원해 쓸어버리겠다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단절을 못할까? 결국은 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은 친윤과
반 한동훈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조금이나 벗어나는 순간 모든 지지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운신의 폭 자체가 넓지가 않는 겁니다. 변화 못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못합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가 된 이유가 결국은 윤어게인 세력과 반한동훈 세력의 지지를 받고서 됐는데 변화하겠다는 것은 뭐죠? 이거를 넘어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서는 순간 끌어내립니다. 이 지지 세력들은. 그래서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 이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 빨리 결론 안 내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뭐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근데 돌로 쳐 죽였는데 이미 손은 죽었는데 지금 확정 판결을 안 해요. 윤리위원장 임명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본인들이 이렇게 지금 여당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내부에서 이걸 하니까 국민 여론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윤리위원장 선임도 못 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 나온다. 석방된다. 그러면 또 판이 바뀐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 아마 윤 전 대통령 첫 구형이 있는데요. 당시에 공수처 등등이 이제 대통령실 당시 그 방해한 거, 이 압수영장 방해한 거 사건에 대한 구형이 있는데 이거 내년 1월 16일 날 선고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구속 만기가 1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16일 날 당연히 이거 유죄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연장되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근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단절을 못하죠?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에 쫓아가면 됩니다. 즉 국민들의 상식은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이런 것들을 군이 이거를 쓸어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87년의 정신입니다. 87년 헌법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헌법의 정신을 어긋나게 한다? 이 국민이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즉 모든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고 무슨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장동석 연대요?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무슨 연대로? 이 연대의 공감대가 뭐죠?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대표와 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엄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데 장동혁 대표 오늘 이야기했더군요. 시기상조라고 연대론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시기상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내용을 고생했다. 그거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연대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필리버스터 24시간 했다라고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계엄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록만 남았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했다. 그 하나의 기록. 실제로 전국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연대할까요? 택도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면 윤어게인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막연한 추측과 희망사항이지 일부 언론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과 손을 끊고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상식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런 장동석 연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요. 얼마 전 론스타 관련된 소송이 있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결국은 승소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칭찬했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도 한동훈 대표의 공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딱 한 세력만
칭찬하지 않고 일체 언급도 안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론스타의 리을 또 이야기 안 했어요. 그 흔한 국민의힘 대변인단, 그 많은 대변인단이 논평 하나 안 나왔습니다. 이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 도의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칭찬할 건 칭찬하고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 한동훈 대표가 SNS 메시지를 통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론스타의 론자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 대구 경북마저도 19% 떨어진 거 이거 이제 책임져야 될 시간 아닌가요? 시험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데 시험 날짜를 딱 정해주잖아요. 그럼 공부한 데 대한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점 나왔잖아요. 19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낙제입니다. 낙제.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다른 거 들대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뭐 장동혁 대표의 후원금이 덜 찼다고 막 이야기를 하던데 참 기가 막혀. 아니 당대표 후원금이 덜 찼다라고 최고위원이 막 올려서 독촉하고 있는 모습도 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연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연말 성적표가 나왔고 한국갤럽은 오늘 결과는 C입니다. C인데 MBS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냉정한 자기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건 단식을 하건 바뀌질 않습니다. 왜? 근본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단식은 뭐합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 뭐예요? 이 조사 결과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본인들은 뭐 잘했다라고 의원들끼리는 박수치고 칭찬했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박수치는 거예요. 국민들은 염두에 두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